그리고 영자, 영호, 랜덤 데이트. 여기서도 영자 씨가 완전 래퍼인 줄 알았어요. 말이 엄청 빠르더라고. 아, 이렇게 말이 빠른 분이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영호 씨가 그만큼 편한 거지. 지금까지는 이성들 사이에서 내가 어필을 해야 되고 거기서 진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영호 씨와의 시간은 영호 씨를 지금 이성으로 안 보기 때문에 오히려 편해. 영호 씨가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주죠. 저의 조언이 필요하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영호 씨가 굉장히 상황 파악을 잘해. 그거는 제가 처음에 영호 씨가 전체 상황을 디테일하게 읽는 사람이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눈치가 빠른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 센스다. 왜냐면 눈치가 빠른 건 정보 수집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 면에서는 영식과 영호가 가장 빠른데 그렇다고 영식이 그러면 눈치가 빠른 타입이냐? 아니지. 영식은 주변 사람, 특히나 딸과 아들을, 자식들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한 걸 읽는 힘이 자연스럽게 길러졌을 거고 영호 씨는 그 정보 수집력이 지금 자식과 관련이 없이 기본적으로 많은 훈련, 근데 그걸 훈련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변을 살폈고 거기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지. 결과적으로는 눈치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이고. 그래서 영호 씨가 말할 때 벌써 노선이 영식 현숙, 그리고 영철 정숙, 그리고 상철 영숙. 근데 여기에 영자 씨 생각으로 옥순 씨가 영숙 씨를 좋아한다 이렇게 지금 꽂혔잖아요, 생각이. 그러면서 영자 씨가 카메라에 어디까지가 잡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 인상과 이론이 영숙과 순자를 통해서 퍼져나갔어요. 그게 영숙 씨에게 영향을 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숙 씨도 그렇게 믿고 있어 지금. 영자가 믿고 있고 얘기들을 서로서로 주고받고 있으니. 근데 옥수는 그렇게 뒤에서 남 얘기를 막 하진 않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는 해도 그런 걸 가십거리로 막 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고립이 시작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자의 생각이 지금 대세가 돼버린 거지. 실제 옥순의 생각과는 다르기도. 그래서 이제 영호 씨가 하는 조언은 남은 기간에 뭘 하고 싶으면 어딘가는 들어가야 된다. 어차피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영호가 갈 데가 없네. 옥순 정숙. 영호 씨는 지금 옥순 씨를 노리고 있지. 그래서 영호 씨가 영자 씨를 막 응원하면서 멘트를 하고 있죠. 이럴 수 있는 게 지금 영호 씨는 영자 씨에 대해서 배제해버렸거든요. 이성으로 보지 않기로 마음 먹었어. 이게 잘 알아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것까지는 매력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배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영수도 그럴 거야. 영수 씨도 그렇게 말을 했었고. 영우는 더더욱 그런 사람들을 기피하지. 이성으로 보지 않지. 아무튼 그래서 영호 씨는 영자 씨를 이제 자기 그 후보군에서 배제를 했고 이전에 이미 배제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영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배제를 했고 그래서 이게 내가 불안하더라도 불안을 타인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면 그 타인은 떠나가요. 그 타인은 부모가 아니거든. 내가 불안을 할 때 내가 이 불안을 타인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진짜 많이 넓게 봐도 부모밖에 없어요. 아니면 연애 초기에 나를 꼬실 마음이 가득한 욕망 덩어리인 이성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근데 걔네들이 이제 욕망이 조금 이제 잠재워졌을 때는 곁에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어차피 흔들 거면 관심 있는 사람. 어차피 가능성은 모르는 거니까 일단 관심 있는 사람을 흔들어라. 말 자체는 맞는데 이제 이게 돌싱 특집이다 보니까 아이 문제가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영호 씨는 또 우리한테는 슈퍼데이트권이 있다. 그래서 영호님 어디가 들어갈 거냐? 어디든 들어갈 수 있지. 자신감 넘쳐. 영호 씨는 상황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되는 곳에 다리를 뻗긴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뻗을 만한 곳에 뻗고 그리고 여기서도 누군가를 얻지 않아도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나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도 알 거야. 영호 씨는 그러니까 어디에다 던져놔도 걱정 안 되는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호 씨 캐릭터거든. 그래서 들어가서 패배하면 패배하는 거지. 자신감도 있고 눈치도 빠르고 고집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든든하면서도 까다로운 캐릭터지. 이제 현숙님은 아니냐. 호감은 있지. 하지만 이제 아이가 있다는 게. 근데 영호 씨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자기는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가 이제 너무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상대방한테 100% 하고 싶은데 자녀한테도 100%를 해야 하면 내가 지치지 않을까. 명분은 좋아. 틀린 말도 아니야. 맞는 말이야. 근데 이제 어쨌건 저거는 미리 이제 내가 안 될 거를 미리 쳐내는 거니까 어쨌건 영호 씨는 상황 파악이 빠른 거지. 이제 옥수님은 여러모로 이제 맞는 면이 많으니까 이제 아이도 없고 서울 거주. 근데 이게 지금 처음에 옥수님 얘기를 했다면 영자 씨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을 거거든요. 근데 영호는 계속해서
동지인 것을 보였단 말이에요. 응원하고 뭔가 방법을 제시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좋은 이미지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실은 내가 옥순을 만나겠다라고 하면은 실은 영자는 아 얘도 그런 애라고 원래는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영호는 자기의 명분을 너무나 잘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영자가 영호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죠. 이번 기수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평판이야. 평판이 어떻게 지금 돋는지를 잘 봐야 돼요. 뒤에서도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영숙님이 예를 들어서 소문을 낸 건 정숙님이 냈잖아요. 근데 옥수님이 냈다고 하면서 옥수님한테 뭐라고 막 할 뻔했잖아요. 정숙님이 이 내부적으로 평판을 잘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리고 옥수님은 고립돼 있었고 그 이미지 관리를 잘했다는 거거든. 물론 뭐 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정숙님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품도 있고 자기가 가지는 그런 목소리나 이런 동작의 차분함 이런 것들이 또 시너지가 났긴 했죠. 그러면서 실제로 소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숙님한테는 영숙님은 웃으면서 말해. 영호님도 마찬가지야. 지금 영자님이 영호님이 옥수님을 봐도 또 옥순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영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영호는 명분이 있어.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나를 알아준 사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영호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옥순과는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뭐 밥을 먹으러 오고 여기서 근데 영자님이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어. 영호님은 이걸 상황을 딱 이성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숙님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영자님은 영식님하고 형숙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물 같은 그런 존재다. 근데 이제 영호님은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 여기에서는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양보가 어딨어. 연애에. 사랑의 양보가 어딨어.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좋다 그러면 뭐 그래 오케이 가라 이럴 수 있겠지만 난 간다 이럴 수 있겠지만 뭐 이 사람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물론 영식님이 안 좋은 상황이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순 없지. 근데 지금 영자님은 이 상황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자님은 어떻게 보면 착한 마음이지. 내가 이제 같은 아이를 가진 사람으로서 동병상련이고. 그런데 영자님이 그러면 그렇게 영식님이 안쓰러우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봐도 되잖아.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못하는 거를 남한테 실은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야지 남에게 어떤 이렇게 개입을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영식님하고 현숙님이 잘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들어요. 여기서 보면서 영호님은 뭐 다른 기회가 많을 테니까 뭐 굳이 저기 껴야 되나라고 생각은 하지. 그런데 저거를 예를 들어서 말해서는 안 되지. 왜냐면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기선 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의 만약 목적이 그러니까 나랑 만나자라는 목적으로 영자님이 말하는 거면 그러면 오케이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자님이 지금 감정적으로 이 상황들을 접근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영식님 마음고생 많이 했고 이게 그 사람의 고통에 자기를 투영해서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영식님이 더 안쓰러운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거지. 왜냐면 나의 고통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영자님은 내가 겪었던 이런 거를 투영해서 보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라고 딱 치면 아이를 키우는 그 고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처음에 광수님이었고 이전에 선택한 아이가 공개되고 나서 광수님 그다음에 영수님 아예 안 키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영자님은 실은 내가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동병상련을 느끼고 나의 고통을 투영해서 보고는 있지만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아. 그렇게 됐죠. 나와 비슷한 사람을 누군가가 이렇게 감싸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일종의 대리만족이지. 드라마를 보듯이 지금 주변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드라마를 보면서 뭐 그 작가한테 누구랑 누구 연결시켜 주세요라고 막 강요하잖아요. 한쪽 그 캐릭터에 막 몰입돼가지고. 비슷한 마음이에요. 보통 그렇게 드라마나 이런 게 막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영상의 완성도를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몰입한 캐릭터가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영자 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성별은 다르지만 영식 씨의 그 상황에 조금 더 몰입이 돼 있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이들도 이 방송을 같이 볼 텐데 아이들 얘기가 왜 나오겠어. 자기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울컥까지 하니까 뭐 영혼은 뭐야. 내가 그러면 뭐 악당이야? 내가 아름다운 사랑을 지금 파기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영숙님이랑 현숙님 만났을 때 이제 영신이 웃고 있는 미소라든가 실은 영호님이 지금 표정이 안 좋거든. 근데 영자님 그거 못 읽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 드라마에 빠졌어. 영식이라는 캐릭터에 몰입
해가지고 지금 이 드라마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영자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모로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 캐릭터에 투영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대리만족을 얻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물론 뭐 장기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영자님이 여기 와가지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말해. 그래서 이제 포기하라는 건데 영호님 바로 팔짱 끼고 이제 근데 이제 영자님은 그래도 이제 영식님은 무조건 현숙님이었다. 처음부터. 실은 이 정도로 티냈으면 알 법도 한데 왜 자꾸 나였으면 이 정도면 눈치채고 다른 얘기 할 텐데 얘는 왜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거죠. 이제 영호 씨가 만약 저 앞에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앞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태도를 보였으면 바로 입 다물거든. 다른 얘기를 바로 돌리는데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도 영자님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물론 살짝 좀 한 톤 낮아졌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나지 말라 이제 그런 톤에서 좀 낮아졌는데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영호님이 살짝 불편한 거죠.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는 건 좋아. 이게 다시 좋게 해석은 얘기는 하죠. 왜냐면 내 이용기를 영호님한테 얻었으니까. 근데 영호님이 이제 그렇게 영자님이 살짝 돌려서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해보라라고 하니까 표정이 좀 풀렸지만 그래도 살짝 맥이죠. 심하게는 아니고 농담처럼 내가 이렇게 용기 줬는데 이러는 거냐. 그래서 그 모습이 더 예뻐 보였다는 거지. 그만해요. 그만 말해. 영식 얘기 그만해. 영호님에서 나는 그래도 영자님 자기소개할 때부터 학연 지연 이런 거 안 좋아하지만 이제 둘이 같은 회사니까 그걸로 좀 엮으면서 대화 소재를 좀 돌리려고 살짝 하죠. 그런데 영자님이 바로 나는 대졸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자님이 그 자기가 연차수가 높다는 얘기를 하려고 대졸이 아니라는 얘기를 꺼내진 않았겠지. 영자 씨가 이제 나는 연차수가 높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낮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고졸밖에 아니다. 나는 고졸이다라고 실은 고졸 출신이어도 연차 높고 거기에서 자기 역할하고 있으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막 구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자기를 낮춰버리고 있죠. 그렇게 이제 영자 씨는 뭐 13년 차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실은 자격지심의 표현이지. 한편으로는 이게 나는 오래 일했고 너는 신입이야 이런 뜻의 거리감이 아니고 나는 고졸 출신이고 너는 대졸이다라고 하면서 또 자신감 없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고졸이어서 그 회사에서도 좀 내가 인정을 덜 받는다. 나는 좀 이 사람들과는 좀 다른 출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영호 씨는 뭐 안 느껴진다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지 말란 얘기지. 영호 씨가 일관되게 영자 씨에게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영자 씨는 자신감이 기본적으로 없고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것을 남들이 알까봐 불안해서 그 불안을 그냥 자신감 없음을 드러내고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볼지 몰라 라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그냥 차라리 나 이렇게 부족하다는 걸 자꾸 드러내버리는 거야. 영호 씨는 실은 같은 삼성 얘기를 하면서 좀 풀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영자 씨의 자격지심을 살짝 건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바로 이제 마지막 역전 한번 하자 이러면서 이제 응원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죠. 그래도 영자 씨가 영호 씨랑 있을 때는 밝아요. 에너지도 있어 보이고. 옥순과 영수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라방 전체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